안녕하세요. 간호사들의 다정한 언니, 다정 언니 힐링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한 선배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어떤 선배냐 하면 폭력적인 선배에 대한 얘기예요. 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다정 언니 멘토 우리 언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 언니, 마음케어 멘토 우리 언니입니다. 폭력적인 선배,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행동의 이유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폭력적인 선배,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폭력적인 선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난폭한 언행을 하는 선배를 의미합니다.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 인신공격을 하고 부모님 욕이나 신체 부위에 대한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크게 내려놓거나 던져서 사람을 놀라게 하며 요즘엔 거의 없지만 신체적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크거나 우울감이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 첫 번째도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왜 그런지 인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모르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 양면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선배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미리 얘기해 놓은 대응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네네.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보자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간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을 보는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여기자. 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놓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언성을 높일 때 이럴 때는 좀 피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저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신경절단 물질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건가? 약간 그렇게 환자님을 보듯이 이렇게 좀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호르몬 장애는 우리가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칠 수 없잖아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닉이나 분노조절장애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간호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그런 선배님이나 그런 상사나 이제 동료를 봤을 때 그런 마음을 좀 갖는 게 제일 내가 건강하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상처받은 영혼을 보는 측은지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들이 다 각자 선생님들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 내가 건강한 방법으로 나를 지키고 있느냐예요. 조바심 내고 걱정 많고 불안으로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건강한 방법으로 저 사람을 저렇게 그냥 뭐 바라보는 그 마음이 조금 분리가 되어서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든지 불쌍하게 여기든지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정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 팩트만 알고 감정으로 같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거는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좀 여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폭력적인 사람배에 대해서는 약간 오붓한 시간을 피하는 게 필요하다. 약간 이제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거면은 약간 이제 장애처럼 호르몬이나 아니면 마음의 병 아니면 이런 감정 컨트롤이 스스로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약간 약간 이런 상황에서는 오붓한 시간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이다 하면은 같이 있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좋고 혹시 정말 내가 폭력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구석진 곳에서 단둘이서 폭력적이거나 이런 데서는 정말 피해야 되겠지만 혹시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증거 이런 것들을 조금 남기는 것이 앞으로 나를 법적 대응이나 보호하기 위한 필요의 요소 중에서도 하나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무팀이 있는 병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에게나 이런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뭔가를 계속 숨기는 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자면 상처 많은 영혼을 보는 측은지심, 그리고 나를 보호하자, 그리고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해서 뭔가 자극을 좀 줄이자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네. 내가 힘든데 상대를 아픈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사람은 일단은 선배고 네네. 나는 후배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을 환자로 여기고 이렇게 측은지심을 가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후배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생각이 이렇게 떠오른 게 이제 누구나 신규 간호사 시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 질문, 이 사연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도 그런 경험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어디에 구석진 곳에 가는 기보다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도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스스로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상황에 내가 자극을 준 게 타당하게 문제가 됐나? 좀 이성적으로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약간 저한테 윗선배가 저한테 이제 약간 폭력적 언어 폭력이라든지 함부로 대한다던가 아니면 상사 중에 신규만 잡는 상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문에 신규만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만 잡아? 그건 무슨 말이지 했더니 연차가 쌓여서 다시 신규 시절에 정말 그분한테 이제 약간 많이 당했다 있다가 한 2, 3년 차에 다시 다른 병동에서 만났을 때 약간 이제 능숙해지거나 이렇잖아요. 신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대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내가 모르는 약간의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신규 간호사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그 당시에는 힘들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그거를 나 스스로 좀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감정에 계속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좋았던 방법이 지금 나왔던 방법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나한테 필요해.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된다면 뭐 3번 정도 내가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도 얘기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저는 팀이나 상사에게 의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간호사의 그 기간 중에 후배도 그런 경우로 저한테 이제 의논을 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선배 입장이 됐으니까 함께 간호부에 가서 상의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든 간호사들이 폭력적이지 않고 모든 간호사들이
일관적이거나 뭐 비이성적이지 않으니 음. 너무 겁내지 말고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언제든지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자기 힘을 일단 좀 기르긴 해야겠다. 그쵸? 자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혼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좀 인정을 네네. 하면 그 사람 반응이 나한테 그렇게 나만 미워해서 뭐 나를 싫어하고 뭐 이래서라기보다는 아, 저 사람은 능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불편해 하는구나. 근데 표현을 네네, 되게 맞아요. 거칠게 하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생각을 좀 해보자는 의미이신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도 이제 도가 지나치면은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합리적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의논을 하고 도움을 받아라. 이런 네, 의미가 맞으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증거나 뭐 그런 거를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보니까 녹음기 뭐 그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환자나 보호자한테 그런 일이 당할까 봐 이렇게 그거 녹음기를 들고 다닌다고 말하긴 하는데 동료들과의 신뢰 관계에서 이제 누군가가 녹음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찾아보니까 그 시간이 남는 어떤 기록이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해 놓는 것도 증거로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한다." 뭐 "단둘이 있을 땐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녹음기를 꼭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바로 기록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미리 빨리 그 상황에서 직후에 남겨 놓는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방향을 써 보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마디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녹음기를 몰래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죠, 사실. 간호사나 이게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초상권 막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문제가 있으면 이제 휴대폰을 만약에 소지가 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 선생님 저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고지를 한 다음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구체적이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실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음. 그전에 이제 동료 간에 부서 간에 이제 팀워크로 같이 하는 간호사 직군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 상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그래서 간호부가 있고 조직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 촬영이나 녹음기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했을 때는 고지하고 나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몰래 녹음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힐링 메시지로 그리고 그것도 선배 관리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다정언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